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기관 중사 김현모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 즉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해병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본인이 선택하여 들어와 해병대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훈련병들아, 해병대 일원이 되어줘서 고맙다. 해병대 화이팅! 예,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2교육대 육소대장직을 맡고 있는 중사 이동원입니다. 제가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가기 위해서 생각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해병대 자부심은 해병대라는 이름 안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라는 소속감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지금처럼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2교육대 중사 윤성아입니다. 그리고 해병대만의 단결심과 협동심이 멋있어 보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7주의 훈련으로 결실을 맺은 빨간 명찰이 해병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이렇게 멋있게 해병대 훈련 교관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병 3교육대에서 3소대 부소장을 맡고 있는 중사 안유찬이라고 합니다. 해군이신 아버지와 형 밑에서 자라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인이란 곳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강한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체력이 구비되어야만 해병대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청춘아, 먼 훗날 너가 해병대 일원인 훈련병을 양성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신병 3교육대 5소대 부소대장 중사 정진성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대의 강한 정신력에 반해서 해병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 명찰의 빨간 바탕은 피와 열정, 노란색 글씨는 땀과 인내를 뜻하는데 이러한 빨간 명찰을 우측 가슴에 달고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해병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해병대 훈련교관분들께 항상 훈련병들의 의식주를 위해 뛰어다니는 해병대 훈련교관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병대 훈련교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병 5교육대 5소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사 김용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제 모든 역량을 펼치기 위해 해병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했던 자 그것을 잊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훈련병들아, 어둡고 초라한 밤일수록 밝고 화려한 아침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항상 열정으로 무장하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1교육대 5소대 소대장을 맡고 있는 중사 박지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많이 봐왔고 해병대의 늠름한 자세와 사나이가 되고 싶어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더 큰 훈련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를 이렇게 늠름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훈련교관으로서 복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신병 5교육대 5소대 부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사 김병환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병대 캠프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해병대에 관심이 생겼으며 그곳에서 만난 교관들의 모습에 동경하여 선택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훈련교관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훈련교관인데 훈련교관을 통해 훈련을 받으면서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를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강인한 훈련으로 유명한 해병대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항상 해병대에 관심과 큰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1교육대 8소대 부소대장 중사 박종욱입니다. 저는 해병대 훈련교관을 보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병대를 선택했습니다. 양성교육을 받는 병, 부사관, 장교들이 있고 그들이 실무로 퍼져나가 이렇게 해병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훈련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1교육대 5소대 소대장을 맡고 있는 중사 박지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많이 봐왔고 해병대의 늠름한 자세와 사나이가 되고 싶어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더 큰 훈련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를 이렇게 늠름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훈련군으로서 복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3교육대에서 신병교육을 맡고 있는 변희목 상사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병영생활부터 교육훈련까지의 훈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를 접하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입대를 했고 해병대의 빨간 명찰에 대한 매력을 가장 깊게 받아들여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으로 입대해서 마주했던 훈련 교관들의 모습을 보고 이 군에서도 훈육을 할 수 있는 보직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보직으로서 훈련 교관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급한 성격인데 해병대에 입대해서 훈육 요원으로서 차분해지고 깊게 생각하는 성격으로 많이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입영 장병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 인사를 하는 그 장면부터 마지막 수료식을 진행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매력을 많이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훈육을 바탕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그런 해병 정신을 가지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병영 생활에 있어서 후임을 사랑하고 선배를 존중하는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행을 갔는데 제가 교육을 시켰던 그 훈련병이 그 한 가게의 사장이었고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올바른 훈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가족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후배 교관들에게 당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는 훈련병이고 조금 더 다가가고 배려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때로는 강하게 하되 힘들어하는 훈련병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훈육요원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생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올바른 장병들을 육성시켜서 실무 부대에서 이상 없이 임무 수행할 수 있게 훈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 구사단 황도깨비대대 소대장 중위 박지선입니다. 잔잔한 물결로 파장력 있는 파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 화이팅!
부사단 황도깨비대대 분대장 하사 홍성범입니다. 일과 후에는 총을 잠시 내려두고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두르며 집안일과 전쟁하는 한 가장의 남편이 됩니다. 전쟁을 빠르게 치른 후 원했던 풋살과 축구를 즐겨하는 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제 와이프 고생 많고 먼 곳에서 타지러 와줘서 고맙다. 부사단 황도깨비대대에서 소대통신명으로 복무 중인 상명 박수호입니다. 전 평소에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하는 걸 즐겨하고 항상 먼 곳에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타 부대에서 복무 중인 친구들과도 얼른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부사단 황도깨비대대에서 부분대장으로 근무 중인 상병 권윤홍입니다. 저는 전역까지 2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랑하는 엄마, 형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 대한민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엄마, 형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십생활과 동기들 사랑한다. 저는 부사단 황도깨비대대 부분대장으로 복무 중인 상병 박지우입니다. 안동에 있는 엄마, 아빠, 누나 사랑합니다. 저는 부사단 황도깨비대대 유탄수로 근무 중인 병장 박준수입니다. 지금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같이 지내주는 형, 그리고 중학교 때 만나 지금까지 군대에도 기다려주는 여자친구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저는 부사단 황도깨비대대 유탄수 일병 오영재입니다. 지금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사단 황도깨비대대 부소대장 김명진 중사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전회로 똘똘 뭉친 황도깨비대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사단 황도깨비대대장 중령 박진건입니다. 전군 최고의 차륜형 장갑차 대대로서 부대가 화합 단결해서 할 땐 하고 쉴 때는 쉬는 즐거운 병영 문화를 앞서가고 있는 대대입니다. 제 동생은 원래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동생은 그 꿈을 접었습니다. 저는 이제 TV에서 새끼사자 길들이기라는 육군사관생도들의 가입교 훈련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못 가겠지만 그래 육군사관학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고, 가게 될 때는 어머니께서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결국은 잘 설득하고 시험 삼아서 보겠다는 이런 말씀만 드리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육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집에다 공중전화 카드를 넣고 동생 뭐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한 게 많고 막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아직도 자고 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또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뭐 기타 등등. 사관학교 어머니 말씀 듣고 가지 말걸,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입학했을 때는 매우 기뻐하셨고 지인들께도 이 어떤 하나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 또 나왔다는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텼는데 2학년 때부터는 또 잘 적응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2000년도) 사관학교 들어가서 2022년 지금 중령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 새로운 부대와 새로운 직책을 갈 때마다 설레임, 긴장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중대장을 12년 전에 마치고 다시 지휘관을 하게 되니 많이 설레이기도 했고 더 나은 지휘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 부하들은 제가 되게 강하고 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대장 때에 비하면 정말 저는 많이 이제 좀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임무가 우선이 돼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대장을 임했습니다. 제가 너무 엄하지 않았나. 중대장 끝날 때쯤에 한번 웃었는데 수고했어 이런 말을 그 소대장한테 했는데 울컥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 친구는 전역했고 전역하고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다음에는 지휘관 할 때 잘 웃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군인으로서 제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해야 될 뿐입니다. 제가 어떤 좋은 사람이나 뭐 즐거웠던 사람 이런 것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제가 해야 될 본분과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본분에 충실하는 멋있는 군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대대장님께 이 대대원들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18개월이나 소중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같이 땀을 흘렸던 형제와 같은 제 부하들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또 연합작전 관련돼서 업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미 연합전력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서 근무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단련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성취감들이 다시 다른 곳에서의 성취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군생활하는 동안 건강한 몸을 챙기고 체력 단련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함대 홍대서남 전투정보원 신영동 중입니다. 저는 일과 후에는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들을 뵌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가족들 항상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대서남 추기상사 이경주입니다. 일과 후 취미는 자동차 가꾸미라고 해서 세차를 하고 있고 낚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함대 홍대서남에서 사통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사 김민석입니다. 저는 보통 일과 후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야간 드라이브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어머니랑 여자친구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엄마, 집에서 동생도 군대 가고 혼자 외롭게 있을 텐데 이거나마 보고 잠시 웃었으면 좋겠어. 유림아, 민팩 가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 텐데 몸 건강하고 안 다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도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필승! 홍대서남 생활반장 상병 정우진입니다. 저는 일과 이후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하게 저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필승! 필승! 안녕하십니까. 홍대선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대선의 추기병 박재식이라고 합니다. 일과가 끝나고는 동기들과 헬스를 주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 책을 읽는 수병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필승! 홍대서에서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병 김세훈입니다. 저는 보통 일과가 끝난 후 선임들과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대서남의 제2RM 특수조리 막내 일병 최용수입니다. 저는 일과 후 선임분들과 함께 극한 체력 단련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일단 요리를 못하지만 조리병이라는 직별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요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1함대 홍대선 함장 허원섭 소령입니다. 홍대선함은 국산 전투 체계로 개발하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유도탄 고속함으로 저희는 승조원이 40여 명으로 좁은 배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전투력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전우회를 뛰어넘는 가족이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실까요? 전투 배치라고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고 눈빛만 주고받아도 인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예상이 되어서 팀워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사실 말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눈빛 하나, 손짓 하나만으로도 팀워크가 유지될 때 전우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함장을 처음으로 인사 예고가 나왔을 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반면에 긴장감이 양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독립부대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 기대, 설렘, 반 등으로 잠을 못 이룬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실 바다를 자주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저를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만들었고, 선배님들의 권유로 해군을 지원하게 되었고, 학사 장교 102기로 인간해서 작은 배이지만 이렇게 유도탄 고속함 함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그쪽에 생활하셨다고 그랬는데 멀미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없으셨나요? 소위 중2 때 근무를 할 때는 출항이 두려울 만큼 멀미를 많이 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인지 출항을 나갔을 때 멀미는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응을 한 부분도 있고요. 해군 함정의 특성상 항상 출항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15분, 30분 안에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부대 인근에 있어야 되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도 출항 준비로 중간에 비누칠을 다 씻지 못하고 나오는 웃지 못할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태세를 유지하는 것들이 항상 가족들과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좁은 함정 생활에서 살이 많이 찌는 케이스도 있을 만큼 배밥은 맛있습니다. 저는 제육볶음 좋아합니다. 집밥보다 와이프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함정에 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본인이 한 음식보다 함정 밥이 훨씬 맛있다고 밥 걱정은 안 하고 지낸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결혼식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상급부대에서 긴급한 출항 지시로, 당시 제가 직책이 작전관이다 보니까 맡은 임무 때문에 와이프한테 연락을 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전화를 받게 되어서 하루 종일 와이프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날 와이프 웨딩 사진이 눈이 퉁퉁 붓게 나와가지고 저를 많이 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해군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 퇴근하지 말고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해라. 월급날이 되면 항상 좋아해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데, 해군 생활 10년 동안 이 전우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고, 그 전우들은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도와줄 수도 있는 훌륭한 전우들입니다. 이러한 전우들, 현재는 40명이 있는 배의 함장이지만 많은 전우들을 책임질 수 있는 멋진 해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군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국민 여러분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군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군, 그리고 강한 국군,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국군 장병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윤식 중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직명이 교도관인가요? 사실상은 교도관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제 직책은 여기서 소대장입니다. (14년도에) 임관해서 (17년도) 3사단에서 교도관을 하게 됐는데 좀 전문적으로 더 그 수용자 관리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탈영한 병사가 있었는데 군 미결 수용실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어쩔 때는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친구인데 집행유예가 나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제 결혼식에도 그 가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편지부터 일단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잤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에 인원 점검도 하고 일과 진행하면서 수용자들 접견하거나 작업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호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되면 급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일과 또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일과가 끝나면 당직 근무 체계로 바뀌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인원 이상이 없는지 건강 상태 이상 없는지 당직 근무자한테 인계하고 퇴근합니다. 민간교도소는 3교대 근무를 3, 4교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08시 반에 일과를 시작해서 17시 반이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 근무 체계로 돌아가는데 한 달에 한 3번씩 당직 근무를 쓰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가장 그때입니다. 현재 저희 수용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PX는 외부 PX랑 동일한 제품과 가격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급양대에서 그 식단표를 받아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련생뿐만 아니라 병사들, 간부들도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교도관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책을 끝나기 전까지는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고 무탈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야전 부대로 가게 되면 최종의 전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그 황금 베레모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군인 가족으로 이제 내외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부대 이동도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 텐데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오빠가 하는 게 다 맞다 라고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잘 해줄 겁니다. 뭐든지. GP, GOP 후방 지역에서도 근무하는 장병들 덕분에 저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라는 인식이 좋게만 보진 않는데 저희 군인을 좋게 좀 바라봐 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고생하는 군인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 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용호대대에서 1포대 전포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위 유성규라고 합니다. 인원들이 군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이 인원들이 각자의 포반에서 주특기를 향상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K9이란 어떠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방패이자 적을 응징할 수 있는 강한 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호대대 1포대 5포반에 있는 병장 김경호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저 한 몸 불태우려고 이 용호대에 왔습니다. 저는 K9을 타고 국가를 위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호대대 1포대 하나포반에서 에이스 조종수를 맡고 있는 병장 전준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K9이란 육군 최강의 화력이지만 막상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성! 저는 알파포대 1포대 내포반을 맡고 있는
떠오르는 샛별 조종수 일병 안효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의 부름에 여길 왔고 국방 의무를 다할 겁니다. 저에게 K9이란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적에게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해주는 부모님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포대 내포반장 중사 송옥현입니다. 포반원들과 주특기와 임무 수행에 힘쓰고 있으며 나에게 K9이란 집과 같은 존재로서 용사들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추억을 쌓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며 노력하며 K9을 연구하여 국토방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호대대 둘포반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는 조종수 일병 김하원입니다. 모험적인 삶을 즐기면서 경험을 통해 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김하원입니다. 못난 저를 키워주시고 많이 속썩였을 텐데 저를 이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 보답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용호대대 오프반에서 1번 포수이자 곧 조종수를 따게 될 예비 조종수 겸 기염둥이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병 정균입니다. 속도 많이 썩였는데 군대에 와서 이렇게 멋진 용사가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더 멋진 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호대대 1포대 하나포 병사포반장을 맡고 있는 상병 김동규입니다. 저는 특급 전사를 목표로 열심히 정진 중에 있는 일병 김민서라고 합니다. 용호대대 1포대 일병 김상입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한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용호대대에서 관측장교 겸 교육장교 업무를 맡고 있는 소위 임란 알리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보면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임은 한국인 어머니의 성을 따라왔고 알리프는 파키스탄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군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사촌형이 ROTC이기도 했고 장교로 가는 것이 일반 병사로 가는 것보다 훨씬 얻을 것도 많고 도움이 될 거라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교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면 군대는 가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파키스탄은 대한민국과 달리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파키스탄에서 군인을 준비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나라의 국민들도 군인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엄청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장교로 복무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값진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즐겁게 나아가려고 저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치적 장점도 좋다고 생각하고 부대의 사람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점이나 걱정은 없었고 현재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랑 일단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조언 같은 건 못 해줬지만 형으로서 당연히 군대는 가야 하는 거고 너가 잘하면 알아서 동기들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후임, 선임들은 다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충고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동기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라, 넌 군대를 왜 가? 대한민국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군대는 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군대를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후배님들이 다 틀린 게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태극기 마크 달고 열심히 군 생활하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용호대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근무하고 있는 육군 장병분들,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북한이 도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훈련 상황도 많이 터지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군 마크를 달고 있는 동안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 모두 힘내서 국가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은기입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팔이 좀 다쳤습니다. 보행 가능하십니까? 네. 속도 천천히. 안녕하십니까. 공군 특수탐색구조대대 해상전문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 문용범입니다. 항공구조사는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통해 전평시 조난당한 아군 조종사 구조를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긴급 환자 공수, 탐색구조, 산불 진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년 동안의 여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고공강화, 특전 의무, 산악, 비행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되며 그 중에서도 스쿠버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7주간의 교육으로 장거리 수영, 잠수, 소프트덕 등 여러 해상 훈련이 진행되며 끊임없이 체력적 한계를 느끼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니까 5km 해상 훈련을 그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낙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6명의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많이 뒤처져서 동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레몰루스는 영광의 기쁨을 2명밖에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당시에 동기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성호 형, 민철아, 유정아, 바울아 보고 싶다. 항공구조사는 저에게 두 번째 군생활입니다. 육군 병사로 군생활을 하였으며 그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들을 겪으며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게 되었고 직업군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특수부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특수탐색구조대에 많은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한 만큼 누구보다 간절함이 컸습니다. 고통을 나눈 동기와 함께 베레모를 쓸 수 있어서 교관님들 앞에서 수료 소감문을 발표하면서 울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항공구조사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전 항공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바탕으로 항공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TCCC 훈련을 통해 응급처치 능력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비상대기 출동이었던 백령도 환자 공수를 잊지 못합니다. 당시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있었고 수도통합병원으로의 빠른 후송을 할 수 있어서 그 후에 환자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위험에 맞서지 못할 거고 무기력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이 나는 이것만큼 누구보다 자신 있다가 강점이 있으실까요? 책임감입니다. 맡은 임무는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영이 가장 약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였었는데 이를 극복해내고 싶어서 새벽 수영을 다니거나 수영을 잘하는 동기들한테 수영을 배우곤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수영을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최우수 구조사를 뽑는 과정이기에 전 구조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공구조사의 명예라고 생각하며 선후배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으면 이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인 정신은 3가지입니다. 정의, 충성, 강직. 정의는 불의에 항거하는 올곧은 마음가짐이며 충성은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해야 하며
강직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충성, 강직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는 신념으로 항상 구조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수탐색구조대대 중사 나상철입니다. 테니스에 빠져 있어서 테린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는 가정에 충성하는 팔불출 두 아이의 딸바보입니다. 집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요새 집안일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중사 박성현입니다. 항상 가사노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가람아, 서우야, TV 나왔다. 사랑한다. 하사 백승호입니다. 군인이 아닌 저는 그냥 노는 걸 가장 좋아하는 평범한 20대고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근무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못 내려갈 것 같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사 전혜일입니다. 군인이 아닌 저는 주말에 가족들을 위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살림남입니다. 여보, 프로포즈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꽃길만 걷자. 저는 특수탐색 구조대대 하사 선왕수입니다. 군인이 아닌 저는 주말에는 주로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퇴근 후에는 개인 운동이나 방에서 쉽니다. 새해 밝았는데 이제 부모님, 주변 친구들, 제 지인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탐색구조대대 중사 박영빈입니다. 저의 MBTI는 ESFJ입니다. 사교적인 외교관이죠. 저희 지금 할머니가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 몸 건강하게 저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 특수부대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국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육전대 특수탐색구조대대 화이팅!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 고준비! 국군장병 힘내라 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속 대응여단 정찰대 공격 1조장 중사 박태현입니다. 어느덧 군생활 10년차 접어든 군인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창설되었으며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찰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혔다는 거에 아직까지 매우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한 인원이 많을 건데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여단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그로 인해 앞으로 더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때 병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멋있는 선임이 한 분 있으셨는데 그 선임은 지금 전방으로 가셨지만 지금의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시지만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정복을 입고 처음 인사드렸을 때 그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에 맞지 않게 많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공수 교육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공포증이 좀 많이 심합니다. 군인은 항상 강력하고 강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10년차 된 작년에 공수 교육을 겨우 수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지금까지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고소공포증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렇게 쉽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 뒤에 저보다 많은 후배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어서 제가 이걸 뛰지 않으면 앞으로 군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 두 눈 꼭 감고 뛰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이라 생각합니다. 체력과 사격은 연습하면 되지만 정신력은 연습해도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을 강하게 먹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정다감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훈련도 많이 다니고 집에 없을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집에 갔을 때만큼은 와이프한테는 제일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군생활 같이 해주고 있는 와이프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의 차가 되고 있는데 남은 시간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할게. 사랑해. 부사관이라는 직업을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 인간하고 오면 제 후배가 되는데 처음부터 군 생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이 될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는 그런 병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제일 목표는 미군 위탁교육을 꼭 가보고 싶은 게 제 평생의 소원 같은 군생활입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군 위탁교육을 꼭 가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준 여단 총 간부님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다음에 병사, 전 장병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다음부터 더 부끄럽게 하지 않게 열심히 하는 그런 간부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다 화이팅!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
중이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를 별명으로 탄감자 중이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겉은 까맣고 단단해 보일지라도 속은 한없이 여리고 또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들 어렵고 친한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못 만나지만 저희 군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잘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그 성원에 보답하는 멋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중사 이중근입니다. 군인이 아닌 저는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러닝의 목표는 서브3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고맙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중사 최시은입니다. 군인이 아닌 나는 웃음기가 많고 장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모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국가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사 박준규입니다. 군인이 아닌 나는 놀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자주 찾아갈게요. 사랑합니다. 중사 곽태사입니다. 평소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전투력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결혼 준비로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정말 행복하겠다. 중사 우한솔입니다. 저는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는 요생남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요새 코로나 그리고 각종 훈련으로 매우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더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사 박성근입니다. 군인이 아닐 때 저는 유튜브와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친구들아, 우리 못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열심히 군 생활하다가 다 같이 현충원에서 만나자. GOP 부대에 있는 모든 부대 중에서 적과 가장 가까운 GOP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경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제가 조금이라도 더 용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술차간에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춥지도 않고 이게 덥지도 않은 날씨입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는 5월 달부터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덥다고 하면은 가장 더운 8월에 이제 순찰을 돌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1.2km를 왕복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용사도 땀으로 젖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구나.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야간 순찰을 갔다 와야 되고 매일 갔다 와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감도 있지만 그렇게 땀 빼고 나면 또 어떻게 보면은 경계 작전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겨울의 경우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무조건 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건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대설도 지났는데 눈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방에 몰아서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청성부대에서 경계작전 중에 있는 소초장 중위 성용희입니다. 청성부대를 대표하는 게 저가 된다는 게 좀 설렜고 시간을 내서 촬영을 와주신다는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또 설렜습니다. 제가 촬영 온다고 들었을 때 3, 4단 표지를 한번 봤었는데 제가 더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소초장의 일과는 후반야 근무를 서게 됩니다. 여기서 후반야 근무는 야간에 23시부터 아침 07시까지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의 위협이 가장 큰 시간대를 잡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 근무를 서게 되면은 밤낮이 바뀔 뿐더러 소대 애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초장은 주간에 잠을 조금 줄이고 인원들과 교육훈련하는 시간을 통해서 애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경상도 부산인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추위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춥다 보니까 정말 이가 부서질 정도로 추웠었어요. 근데 제가 추워하면은 우리 소대 애들이 더 추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원들에게 잘 이제 추위를 견디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복을 2겹이나 껴입거나 아니면은 핫팩을 6개나 챙기거나 그 정도로 챙기면서 추위를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GOP라고 해서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풋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인원들이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해서 풋살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러 간다든지 이런 시간대를 활용해서 애들이랑 풋살을 하거나 아니면 농구를 하거나 그럴 때 조금 인원들이랑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생활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 이렇게 접촉부대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와 보고 싶었는데 청성부대가 가장 가까운 중부전선을 맡고 있고 중부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또 중대를 맡고 있는 여기에 오게 돼서 가장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동물에 의해서 철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원들이 그냥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구리를 착용하고 실탄을 휴대한 상태에서 철책으로 뛰어나가는 걸 보면 그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경계작전하는 기간은 총 10주고 휴가를 나가는 기간은 예비소초에서 5주 동안의 2주 기간을 휴가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바부대에서의 그 휴가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GOP 부대는 좀 길게 나간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길게 나가는 그런 장점으로 애들이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경계작전하는 인원들과 그 다음에 야간에 상황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병이 있습니다. 후반야 때 이제 소초장이랑 같이 근무를 서게 되고 많이 소통하는 그런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따로 주간에 이제 예비 일과를 진행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일어나서 교육훈련하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들과는 호흡을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반야 근무 때 저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 인원의 성격 그리고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판단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이 조금 뜻깊게 사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청성부대는 구국 전승의 부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가장 잘 싸운 부대에 올라와 있는 청성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6.25 때 이제 선배 전우들이고 그리고 중부전선을 맡고 있었던 육사단의 경우는 구국 전승의 부대로 압록강에 최초로 진격하라 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고 압록강 물을 최초로 떠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수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육사단을 빛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소위로 인관에서 오게 됐었는데 그때는 흔히들 말하는 소대장이 어떤 사람이다를 확인하기도 전에 인원들이 저에게 청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경례를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메이커 부대라는 걸 알았고 그때 인원들의 사기 그리고 단결력 그리고 육사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그 경례 하나만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GOP 소초장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은 곰돌이 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독거린 캠페인으로 받았던 상도 곰돌이 푸의 책을 제가 그때 읽어서 상을 받게 됐는데 그 곰돌이 푸 책은 어릴 때 읽었던 그 감성과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읽었던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도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진중문고에 없는 책이다 보니까 따로 읽어서 사서 읽어야 되는 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KCTC 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군생활은 50% 이상이 KCTC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너무 경험했던 것도 많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던 그 경험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군생활을 계속하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전쟁을 실감케 했고 그때 지휘관으로서 말 한마디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지 많은 인원들을 살릴 수 있고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인 정신은 신독인 것 같습니다. 신독이라는 의미가 신독하라는 의미가 안 보이는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랑 그다음에 관물대는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학군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사관 후보생일 때도 배웠던, 그때 기초군사 훈련 때 배웠던 관물대 정리법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지금처럼 육사를 대표해서 인터뷰하는 자리도 만들어주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복을 입었을 때보다는 지금 소초장으로 임무 수행할 때 씻을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군복을 입는 모습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향기 나는 그런 소대장이 있는 반면 정말 머리가 부시시하고 정말 피곤에 찌들어 있고 땀 냄새가 나는 그런 소대장이 있는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했고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소대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휘관 그리고 장교로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지금은 전역하셨는데 권혁신 예비역 소장님이 계십니다. 학군 장교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육관학생 군사학교장으로 직책을 임무 수행 중이셨던 권혁신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가 기초군사 훈련 그리고 학예 입영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학교장 자리를 내려놓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학교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루지 못했지만 항상 총구는 2개 나가 있어야 되고 2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은 2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당겨라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선배 장교 그리고 전우로서 아직 우리 군은 우리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해이해지는 순간에도 그런 장군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니까 정말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되는 자세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도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3차 백신도 맞고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확진자 수가 조금 줄고 완화되고 이런 규제나 제재들이 완화되고 이 코로나로부터 위험이 조금 수그러든다면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GOP 근무를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은 긴 휴가 기간인데 긴 휴가 기간 동안 어디를 여행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거나 맛있는 것들을 먹으러 가보거나 이런 것들 여러 군데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군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선임 교관으로 임무 수행하던 이제 선배 전우가 있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그거였습니다. 소위 때 꿈은 중위이고 중위 때 꿈은 대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급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허황된 꿈을 꾸다 보면은 주변을 둘러볼 수 없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이제 심진선 소장님 전 사단장님께서도 십자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은 아래쪽이 길고 양쪽으로도 뻗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이제 부하를 보는 눈은 70%, 상급자를 보는 눈은 30%, 옆에 전우들을 보는 눈은 50% 이렇게 해서 좌우에 있는 인원들뿐만 아니라 제 동기 그리고 동료 그리고 부하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GOP 소초장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것은 완전 경계 작전입니다. 그 뜻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인원들이 전역할 수 있는 그리고 국군의 위험이 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GOP 근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적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번 전화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바쁜 시간에 그리고 잠잘 시간에 전화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자는 시간도 없는데 부모님 전화를 받다 보니까 투정도 많이 부리고 제가 피곤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몰라봐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2022년이 되면은 부모님께 그래도 전화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걱정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인터뷰 자리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 청성부대 전 인원 모두가 좀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GOP 부대가 가장 혹독하고 힘들지만 그만큼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고치고 이제 완전 경계작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본인이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이제 국군의 일원 그리고 국군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이제 군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2년도 화이팅입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 성! 안녕하십니까. 1기강 여단 화생방중대 정찰관을 맡고 있는 중사진 김효정입니다. 저는 화생방중대에서 화생방 정찰차를 타가지고 이제 안에서 이제 화학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될지는 정말 몰랐고 이렇게 선정하게 해주신 이제 연단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담은 되진 않았고 그냥 너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대까지 하면 5년인데 그냥 임관차로는 4년 했습니다. 입대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태권도 선수를 계속 하다가 태권도랑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화학 자격증하고 이제 컴퓨터 자격증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화생방을 생각하게 됐고 이제 관련 부상학과를 나오면서 입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군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군인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 또 고등학교에 안에 이제 부사관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사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군대 입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친구 같은 엄마가 돼가지고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할까 했더니 그거 하나 못 버텨서 뭐 할래?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더 힘들고 더 무서운 세상이 널려져 있는데 막 이러면서 군대 안에서 많이 배우고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태권도 5단을 따고 이제 여단장님께 그 저희 부대 태권도 교관 임무 수행 그 임명장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왔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군대를 들어왔는데 그거를 약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이제 최정예 전투원 준비했을 때 이제 여름이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했었는데 여기 있는 동기들하고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뛰고 막 하다 보니까 그 힘들었던 게 좀 즐거움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 끝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2등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1기감 여단 자랑은 그 1기감 여단은 이제 최초로 이제 기동하고, 그러니까 구호가 최초로 기동하고 최고로 활약한다라는 건데 저희가 와도 막강한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교육 훈련과 이제 모든 것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단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 같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하고 봤는데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이제 만나면서 부탁할 것도 있으면 금방금방 들어주시고 물어볼 것도 있으면 금방금방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군대 생활이란 게 하면 할수록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솔직히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넓은 반경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이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군이어서 좋은 점은 그래도 되게 바깥에 군복 입고 나가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오, 여군이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약간 군 생활에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렇게 약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을 때나 그래서 여군이네 하면서 또 밥도 많이 챙겨주시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 좀 자부심을 느끼고 힘든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제 선임이 이현희 상사님이신데 그 여군 행정보호관이십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편으론 엄마 같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부대 선임 같으면서 엄격하시면서 이제 하나 둘 놓치는 거 없이 정말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을 롤모델 삼아서 부대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오빠랑 엄마 이렇게 좀 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 오빠는 1살 터울이고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저를 되게 늦게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정말 생각보다 많으신데 저희 집은 한 번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인고 부부시고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시시때때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하루에 찍히는 통화가 한 15번? 네, 딸한테는 절대 전화를 안 하는 게 좀 서럽긴 하지만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서는 대단하다, 자기네 입대 안 할 것 같다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래 가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하셨고 이제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다고 했습니다. 우셨습니다. 제가 입대했을 때 오빠랑 또 동반 입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빠 입대할 때는 엄마가 울고 제가 입대할 때는 아버지가 울고 오빠 이미 병사로 갔고 저는 이제 부사관 후보생으로 논산훈련소에 같이 입대했었는데 네, 오빠는 이제 전역했습니다. 집에서 만났었는데 오빠를 그래서 야 일병 인사 안 하냐 이랬다가 나 찾았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오빠도 5단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 다니는 오빠가 너무 부러워서 다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장님이 너는 선수로 하자라고 해서 선수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관장님이 이제 심사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얘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애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도 이제 태권도에 대한 이런 애정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은 집에 한 60개 정도 트로피도 있고 있는데 그거를 따는 데까지는 되게 많은 대회를 나갔었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메달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과연 내가 태권도를 하면서 끝에는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관장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따셨는데도 태권도 관장님을 하고 계신 거를 봐서 내가 마지막에 이거 태권도 계속해서 태권도 관장 아니면 코치 이렇게 2가지밖에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인데 여자 관장한테 과연 누가 보낼까? 나약해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찾자 하면서 이제 부사관에 입대하고 이제 계속 태권도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5단을 따면서 부대에서 태권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모님 반응보다 제가 제 세상이 약간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왠지 나는 이 태권도를 먹고 살라고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만뒀을 때 이제 부모님은 다른 걸 할 수 있다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여가생은 없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취득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들어와서 딴 자격증만 군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한 16개 정도
그래서 되게 집에 갔다가 공부하고 취득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궤도 장갑차 자격증이랑 환경기능사 그리고 ITQ 한글 엑셀 카포 그거랑 이제 위험 안전관리자 운송자 평면 안전관리자 군화학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랑 아마추어 통신 제한무선 통신사 여러 개 등등 땄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이 군에 더 보탬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를 계속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태권도 이 사범 자격으로 해외 파병을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도전해보고 싶고 주한미군 대회에 나가서 이제 태권도에 대한 꿈을 더 펼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렇게 꼽자면 이 두 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회사랑 이런 거 다니기도 힘들 텐데 추운 날씨에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엄마 아빠 화이팅. 부끄러워. 사랑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정말 제 후임들이랑 선임들이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잘 약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코로나인데도 많이 못 나가는데 힘들지만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병 여러분들이 출타가 많이 풀리곤 있지만 제한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많이 코로나지만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3사관학교 사원생도 59기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3사관학교 60기 사원생도 민수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노출이 적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몸을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군인이라는 직업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운동선수를 했었는데 국가대표처럼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일할 수 있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를 보고 군인의 꿈에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입교식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기초군사훈련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많은 추억들이 입교식 하면서 다 떠오르고 5주라는 기간을 버텨낸 것에 좀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입교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춰있던 2년간의 가스실 실습을 저희 59기 때부터 다시 실습을 시작하면서 작년 하계 군사훈련간 화생방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생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영장, 농구장, 헬스장, 그리고 크로스핏장 같은 체육시설과 DVD방, 그리고 카페, 파리바게트와 같은 영 내에서도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을 꼽자면 너무 많아서 꼽기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옥정과 같은 생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스팟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학과 군사학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별을 달 수 있는 우등별 꼭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품어왔던 사관생도로서의 로망은 바로 사관생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분열입니다. 상관에 대한 최고 예우이자 군의 최고 의식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볼 때는 굉장히 절도 있고 단합력 있는 멋있는 모습에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것을 해보니 정말 많이 힘들고 많은 연습과 단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대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장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훌륭한 장교로 임관하고 싶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임무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매사에 겸손한 자세와 배우는 자세로 임무 수행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59기) 동기들아, 1년도 안 남았는데 절대 다치지 말고 그리고 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생도 생활 잘 이겨내서 다 같이 멋있게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육군 장교로 임관하자. 힘든 생도 생활을 하면서 60기 동기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 앞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관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 수행을 해주시는 장병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준 이 나라를 이제는 제가 이어받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 장병 힘내라! 힘!